사연입니다. 나싱에서 폰2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폰1을 소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연 디자인이 구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죠. 이번에 폰2를 써보면서 나싱의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제품 설명 후에 이에 대한 저의 생각도 정리해 드릴게요. 디자인을 보면 기존 폰1 유저가 폰2로 바꾼다고 한들 누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두 번째 스마트폰을 내놓는 신생 제조사 입장에서 나싱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 만들고 극찬받은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동안 출시된 이어폰 시리즈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투명 디자인과 블랙 앤 화이트 컬러 포인트를 디자인 정체성의 하나로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폰2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변경된 점들도 많은데요. 손에 잡았을 때 생각보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후면 마감이에요. 기존에는 완전히 플랫하게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굴곡을 갖고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게 잡아보면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좀 더 동글동글 부드럽게 그립되는 느낌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글리프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후면 라이트의 구조가 조금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머나 볼륨 조절 레벨도 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전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의 위치가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최상단의 각종 노티들 때문이라도 가운데에 있는 편이 더 사용하기 깔끔하죠.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전작보다 커져서 6.7인치가 됐는데요. 디스플레이 베젤이 줄어서 전체 폰 사이즈는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디자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적인 부분들은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어요. 폰2에서는 원래도 잘 했었지만 특히나 UI 디자인에 더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나띵 폰1부터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나띵 OS 자체가 안드로이드 순정 경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은 구글 포토, 브라우저는 크롬, 메일 앱도 지메일 앱을 그대로 사용하고 파일 앱도 순정 버전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면서 나띵 OS는 대부분 UI 룩을 바꿔주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홈 화면의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레드 포인트 컬러로 단순하면서도 예쁘게 꾸밀 수 있게 해줘요. 게다가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번에 직접 써보면서 느낀 건데 위젯에 주요 설정을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 공유나 방해 금지, 그리고 밤에 침대에서 사용할 때 쓰는 밝기를 추가로 더 낮춰주는 기능과 같은 것들을 위젯으로 두고 쓰니까 자주 쓰는 설정인데 기존에는 왜 이렇게 안 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앱 자체를 예쁘게 디자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앱이 바로 녹음기예요. 아니, 녹음기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길 만한 앱인가요? 그리고 날씨 앱도 정말 예쁘게 아이콘과 텍스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직관적이고 또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죠. 여기에 후면 글리프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그냥 타이머가 아니라 글리프 타이머가 있어요. 여기서 시간을 설정하고 나서 뒤집어 놓으면 그때부터 타이머가 시작이 되고 진행 상황을 글리프의 길이로 알려줍니다. 볼륨 조절에도 글리프가 연동이 돼서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글리프 컴포저라고 알람을 내가 작곡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갔어요. 그냥 별거 없이 두드리고 내가 원하는 리듬을 사람별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알람의 종류별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서 그냥 귀여워서 자꾸 하게 돼요. 해외에서는 우버와 연동이 돼서 배달 진행 상황 추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드파티를 위해서 열려있다고 하니까 유저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쿠팡 이츠 진행 상황도 여기에 뜰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이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폰1에서도 자체적으로 테슬라 컨트롤 기능이 퀵 세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스펙 이야기를 뒤에 하게 되는 스마트폰이 되어버렸는데 앞서 본 대로 이 제품은
어쨌든 이 디자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폰은 확실합니다. 전작에서 신경 쓰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부분까지도 일체감 있게 완성했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좋아졌고, 곧 폰 1도 나싱 OS 2.0이 동일하게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폰 1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은 좀 복잡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플래그십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을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8기가, 12기가 옵션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하드웨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숙할 텐데요. 후면 메인 카메라 50메가픽셀 소니 IMX890 센서를 쓰고 있고,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50메가픽셀의 삼성 JN1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6.7인치 OLED, 최대 피크 밝기 1600니트로 상당히 밝고요. LTPO가 적용이 돼서 적응형 주사율로 1Hz에서 120Hz까지 바꾸면서 효율적인 배터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센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편해요. 배터리 4700mAh 45W 유선 충전 가능하고 15W 무선 충전, 그리고 5W 리버스 충전도 지원해서 이어폰 충전하기에도 편합니다. 스펙을 요약하자면 프로세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딱 1년 전 플래그십 모델이 가질 만한 스펙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1년이 지난 플래그십 모델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요새 워낙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서 큰 차이가 아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프리미엄 스펙이 조금 부담이 돼요. 전작인 폰 1은 딱 중급기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정도 가격이면 중급기 시장에서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통한 성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펙업을 하면서 이제는 후속기 개념보다는 사실 한 단계 높은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 국내 모델 가격을 보면 전작 대비 2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품이 좋아진 만큼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갤럭시나 아이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한 세대 전 갤럭시와 아이폰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가격에 2년차 스마트폰 제조사의 제품을 구입할까요? 그 가격대에서 독특한 디자인과 재밌는 UX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선뜻 나싱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을 해줄까? 저는 이게 결국 가격대가 더 높은 시장에서는 더 힘든 경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한 단계 높아진 스펙이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싱의 두 번째 스마트폰까지 써보면서 전 리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써보고 모든 기능을 비교해보고 여러 제조사의 제품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 저에게 이 폰 2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폰입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보급됐을 때 친구들끼리 좋은 앱 발견하면 서로 추천하고 이거 써봐라 저거 써봐라 모여서 앱 설치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 기분이랑 좀 비슷해요. 요새는 제가 폰2를 보여주면서 막 기능 설명해주고 글리프 인터페이스 신기한 컨셉도 소개하고, 또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테슬라 설정이 퀵 세팅에서 가능하다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확실히 이 폰은 현 시점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이캐칭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과연 더 좋아지고 더 예뻐지고 더 재밌어진 이 스마트폰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죠?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사용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이게 진짜 예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이 한글 폰트까지 적용하지는 못했나 봐요. 한글보다는 영어가 훨씬 예뻐서 저는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해뒀습니다. 그리고 앱 언어 설정을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앱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해두니까 쓰기 편하더라고요.